민주당 그동안 이 검수완박으로 정말 국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입법 독주,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 막무가내 입법 아니냐? 그러니까 OECD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난 지가 지금 며칠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그 7월에 오랫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여가지고 아주 어렵게 타결을 해놓은 게 이 그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되 예. 이 법사위원장이 헐 아주 노른자이고 상원은 상원. 핵심 상임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 법사위원장을 원래는 야당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타결한 게 그러면은 하반기 원구성 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그렇죠. 합의가 다 되어 있어. 합의문에 아직 인기가 덜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딱 처리해 놓고는 그 법사위 못 내놔.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되나요? 자기들끼리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합의가 아니고 네. 물론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죠. 합의라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작년 7월이죠. 예. 그 원 구성을 그 이제 상임위원은 11대 7. 의원 수가 이제 그 차이가 예. 워낙 나니까 그렇게 11대 7로 하기로 했는데 다만 그 법사위원장 좀 전에 제가 상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미국에. 상원이죠. 왜냐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네. 법사위원장을 잡고 있으면은 법이 통과가 뭐 여러 가지 지연 이번에 국회에 봤지만 여러 가지 꼼수도 있고 예. 이런 거 많듯이 그거 길목이에요. 네, 완전 길목을 딱 막아 놓으면은 네. 아무리 뭐 의원 수가 많고 이거 관계 없거든요. 네. 본회의 올라가지를 못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원칙대로 하면 다수결로 표결로 하니까 그 다수당이 할 수 있지만 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전반기는 그 여당이 하고 하반기는 야당이 하자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마 그때 그 약속할 때는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길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때 가면은 뭐 예. 이기니까 뭐. 뭐 그 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3월 9일날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법사위원장 놔서는 큰일 난다. 왜냐하면 당장 뭐 여러 가지 그 중수청 법안이라든가 또 언론관계 법안이라든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국민의힘에다가 법사위원장 줘버리면은 자기들이 172명이 완전히 그 무력해진다. 그렇죠. 거기 길목을 딱 잡고 있으면은, 예.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요, 뭐. 중국에 저번에 무슨 여행한 사람 그 보니까 검문관인가 뭐 중국에 그 저기 예, 총나라로 들어가는 예, 거기 몇개 관이 있잖아요. 예, 그 강유라고 무슨 유라고 그 예. 장군이 딱 맡고 있으니까 그 외길이에요. 그걸 통과 못하면 총나라를 침범을 못하니까 그런 게 있던데 마치 그 검문관 비슷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법사위원장 약속 파기하고라도 못 주겠다. 계속 우리가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세운 지금 그 변명이 예? 우리가 야당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저 대통령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그러면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왜 야당한테 안 주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말에 완전히 모순되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약간 국민의힘이 그랬는데 왜 검수완박법 합의했다가 파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것도 그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게 다르죠. 그걸 문제지.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74년 된 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인데 이걸 공청회 하면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면은 권성동 대표가 하려고 그랬죠. 네. 지키려고 그랬지만 워낙 국민들 반발이 거세니까 권성동이가 약속을 위배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도저히 못 참는다. 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압력 때문에 권성동이가 자기 의지가 아니고 국민들 압력으로 뭐 촛불은 안 들었지만 국민들 뜻이 워낙 그래가지고 한 거지. 그리고 있죠. 그거는 검수완박법 하나지만은 법사위를 하반기
지금 5월 달에 이제 원구성 2년 지났으니까 하는데 2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 그때까지 모든 걸 우리가 틀어지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172석에다가 법사위까지. 예. 그런데 이거는요, 민주주의, 정당 정치, 그다음 민주주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수의 목소리를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 뭐 서로 타협하고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거지만 최대한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라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말대로 한다면 있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151석 얻은 당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회의원 안 뽑아야 된다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그거예요. 우리가 과반수 넘게 있으니까 야당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당은. 그래 법사위라는 게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172 다수의 그걸 횡포를 견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나라는. 이 법사위라는 게. 여기서 만일 그 법사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도 만일에 횡포를 부렸다. 예를 들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횡포하듯이 그러면 2024년 총선에 또 참패합니다. 예. 예. 그런 걸 갖다가 바라야지. 우리가 모든 걸 틀어지고 국민의힘은 진짜 꼼짝 달싹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무슨 약속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들어오면. 모든 그 정의를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거는 적폐고 나쁜 사람들이고 촛불 정신에 반하고 정의가 아니다, 민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폭주 아닙니까? 예. 이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적어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있죠.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승하지 않으면은 이거 2년 동안 더 폭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합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난해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네, 대표하고. 그리고 윤호중이가 그때 원내대표예요. 지금 지금 당 아니 대표. 다른 뭐 그냥 원내대표도 안 오고 비대위원장도 안 오고 있다면 모르지만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 사람이 자기가 합의를 해놓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갖고 원점부터 뭐 새로 하자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도 박병석에서 김진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때 다 합의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김진표가 지난번 안건 조정위에 그 늙은 76세가 되는 사람이 법사위로 갑자기 또 와가지고 사보임해가지고 그 안건 조정이 두드린 게 바로 자기 국회의장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안 들었다고 네. 국회의장 또 나가고 뭐. 다른 사람으로 바꿔볼 거. 예.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야당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집권당의 사람이 의장을 하는 게 옳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권리는 전부 다 차지해서 하고.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당연히 넘겨줘야 하고 합의까지 하고 뭐 합의를 안 했다면 뭐 법안 그 검수안박 법안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법안의 문제이고 법안이라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구성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걸 어렵게 정말 어렵게 그 이전까지는 전부 자기들이 싹쓸이를 해서 전부 상임위원장은 톡식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때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검수안박법을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뭐 중수청도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하고 자기 입맛대로 네. 거기다 지금 특히 이제는 언론 개혁을 지금 들고 나옵니다. 네. 언론 개혁을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이라는 게 완전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또 무슨 개혁할 게 있다 해갖고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사에서 확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 예.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에 미국에서는 그 국회의원을 법률과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예.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있죠. 법률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변호사 이런 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은 법 취지가 뭔가
이런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 좀 전에 하셨잖아요. 원점부터 바뀌었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사가 있죠. A라는 대표이사가 B라는 회사 대표이사하고 물건에 대한 하여튼 자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합시다. 근데 대표이사가 바뀌어요, 나중에. 근데 바뀌었다고 그 계약을 물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그 대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과하지 당사자는 회사라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원내 대표가 바뀌었든 어쨌든 예. 지금 이 계약의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지 당대당에 저기 개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모하고 윤호중 씨하고 네. 김기현 이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사인하고 이름 정 어느 당 원내 대표 누구 이름 적고 사인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 당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민사라 그러면 있죠. 이게 만일 민사 문제라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계약 위배로.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정치적인 행위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계약 위배했다고 해서 그 무슨 민사적인 책임은 안 지지만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정치적 책임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묻는 것은 언제냐? 선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잘못했으면 선거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년마다 미국 중간 선거처럼요. 중간 선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21대 국회 조기 해산을 하고 청원만에도 지금 수십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국회 아주 쓰레기 국회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가 적은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비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만한 게 국민이에요. 네. 과연 검수완박들은 제대로 싸웠느냐 이런 법사위 문제 이런 것까지 국민이 나서가지고 또 이 국민의힘한테 힘을 실어줘야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은 충분히 찾아오고 지킬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데 다른 방법 없지 않느냐. 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웰빙 정당의 예. 대표적인 그 언사죠. 이 두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잣집에서 그러니까요. 고시 오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아주 아버님도 대학 총장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옛날 민정당의 정책위원장하고 국회 부의장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니까 그 집에서 금수저죠 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생각이 없어요. 만일에 이게 이번에 검수완박이니 법사위 문제니 이게 여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거꾸로 됐으면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럼요. 들어눕고 머리 싸매고 근데 무슨 소리냐 하고 난리죠. 이 국민의힘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하냐. 진짜 패배주의죠. 이런 걸 우리 지금 이 말은 국민들이 좀 나서주라. 나서달라는 건데.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좀 이렇게 나서야 한다고. 아니 자기들은 안 싸우고.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가 이런 걸 갖다가 이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때는 이 소수당일지라도 그 숫자로는 물론 안 된 건 맞죠. 그러면 뭔가 그 투쟁 이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미국이나 영국같이 선진국같이 신사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국정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법사위원장 약속도 지키고 검수완박도 법 규정에 맞게 전부 하고 위장 탈당도 안 시키고 이런 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에 맞서는 행태는 있죠. 같이 해야지. 이거는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겠다. 그쪽은 깡패같이 하는데 깡패하고 우리 이런 진짜 거지하고 신사하고 싸움 붙으면 항상 거지가 이긴다고 막무가내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동은 거의 막가파식 지금 전국 운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 지키고 뭐 이 법의 규정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소수당이 원래가 어거지를 좀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수당이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권성동 장재원 하는 얘기가 끝까지 법사위를 사수하겠다고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은 없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니 참.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를 한두 해 해본 사람도 아니고 예. 지금 뭐 2선 3선씩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들 많이 봐왔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어떤 메커니즘도 알고 예. 그럼 국회 진짜 그 상임위원장 그 법사위를 갖다가 거기서 들어눕든지 예. 그다음 거기 단식 투쟁을 하든지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떤 민주당하고 싸움이 그래도 들똥말똥한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그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군 들어오면 좀 도망가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그 전력 열세임에도 있죠. 예. 대통령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국회로 말하면 원내 그 당 대표부터 원내 대표까지 결사항전. 진짜 결사항전을 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조금 빗나가면 옆길로 가자면은 서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빨리 폴란드로 가서 망명정부 세우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도 그거 뭐죠. 그러니까 그 저기 젤렌스키가 나는 그 여기서 싸우는 게 내 목적이지 망명정부는 나는 목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결연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키예프가 그 20몇 킬로인가 밖에까지 러시아군이 예. 근접했었거든요. 근데도 예. 그 안 물러나고 끝까지 그 하는 바람에 결국은 러시아군이 물러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어떤 결연한 자세 지도부부터 보이면서 우린 한 발도 후퇴 못한다. 예. 약속한 거 안 지키면은 우리 그 130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106명이죠. 106명인가 전부 다 전원 사퇴하더라도 우리 국회 그 저기 법사위원장 여기는 한 발도 못 물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진짜 법사 이 문제로 붙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독심을 먹고 106명이 전부 사퇴해버리면요. 국회가 해산돼. 그러니까요.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네. 돼요. 헌법이 위반이 돼갖고 조기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국회의원직 이러면은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민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뒷심이 예, 없다. 그냥 말은 그 앞에서는 몇 마디 떠들지만은 결국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은 예, 결국 다 약보온다. 그 물러나더라. 그러니까 제발 그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예?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반에 폰을 좀 봐라.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참 민주당의 이런 어거지 주장 정말 편을 들어줄 수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지도부가 예.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쌓여 있는지 이러다가 지금 이제 곧 원구성 이제 하반기 후반기 협상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갖고 잘 안 되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다 상임위 전부 독식해 버리겠다. 본회의에서 다 선출해 버리겠다.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비민주적인 정당하고 싸우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싸우겠다고 민주적도 그냥 이제 싸움도 될 만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 방법도 달라야 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그런 전략 전술이 완전히 지금 부재하다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우리 그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참 국민의힘도 좀 파이팅을 제발 좀 해주세요.